안녕하세요, 마망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보통은 좀 결이 비슷한 세 권의 책을 같이 소개하잖아요. 근데 오늘은 그런 어떤 결 없이 자유롭게 리뷰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즘 읽은 책으로 찾아왔습니다. 제가 10월 달에 딱 10권을 읽었더라고요. 그 중에서 5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 권씩 살펴볼게요. 먼저 라스트 젤리샷입니다. 이거는 청해 작가님의 SF 소설이고요. 이 책의 배경은 23세기예요. 그때에는 이제 휴머노이드나 안드로이드를 넘어서 인간과 거의 흡사한 인봇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. 여기에 나오는 인봇 3개는 서로 남매이고요.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각각 지능의 신, 노동의 신, 간병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이들의 그 능력치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아직 사회화 훈련이 남은 상태여서 그 훈련을 위해서 이제 선정된 각각의 가정으로 파견이 되고 마스터, 즉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들이 모두 각각 사고를 치는데 인봇에게 굉장히 중요한 윤리 강령마저 크게 어겨버리고 맙니다. 그 때문에 이제 윤리심판이라는 게 열리게 되고 이 인봇을 만든 갈라테아라는 사람이 피고로 불려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책의 첫 챕터에서는 이제 윤리심판이 막 열리게 되고 그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엑스 데우스 마키나 순서로 2, 3, 4 챕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심판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책은 법정물 요소가 들어간 SF 소설이라서 저는 좀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작가가 그려낸 이 세계에서는, 그러니까 23세기에는 그 비인간들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장치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상상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. 사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실이라든지 챗 GPT 이런 비인간들과 이미 살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물성을 띠게 구체화된다면 어떤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과학적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겠죠. 이 책에서도 과학적 가치 중립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사회는 어떤 합의에 도달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독서 모임에서 다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 내용도 신선하고 흥미로웠고 그리고 문체가 어렵지 않아서 되게 잘 읽혔거든요. 근데 그렇지만 이 책이 가지는 메시지는 다소 무겁고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맨에 관하여 라는 박지리 작가님의 소설입니다. 제목이 굉장히 독특해서 손이 갔는데요. 내용도 좀 독특해요. 일단은 이제 48번째 면접을 보러 가는 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소설 자체가 좀 되게 연극적이에요. 형식도 좀 이렇게 대본처럼 대사가 나뉘어 있기도 하고 지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.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간 곳은 과자 회사였어요. 거기 이제 면접을 보는 중에 한 면접관이 돌발 질문을 하나 합니다. 당신이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살인자와 도둑 중 누구를 채용할 거냐고요. 함께 면접을 보던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나마 괜찮은 도둑을 선택했는데요. 이 맨은 이제 그 전 질문에서 인상을 남기지 못했던 그런 초조함 때문에 갑자기 살인자를 선택해버립니다. 이제 그 이유를 묻자 횡설수설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면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화끈한 대답을 해버리는데요. 그리고 그는 합격했습니다. 그렇게 합격하고 나서 연수원에서의 날들은 이제 M의 그 일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. 그리고 결말은 다시 연극처럼 끝나게 됩니다. 좀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. 저는 이 책의 그 독특함이 좋았고 또 내용도 재미있었어요. 이 맨이 언제 돌발 행동을 할 것이며 그 돌발 행동은 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결말이 대체 어떻게 되려나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 예상하고는 완전 다르게 이제 끝나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뭐지? 이렇게 하다가 그 맨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로
마치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이제 다시 책을 뒤적여보고 또 밑줄 친 데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해설까지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어쨌든 이 책은 뭐 삶과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, 풍자적 요소가 들어간 그런 책이었고요. 또 여기에 이제 희곡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간 게 또 이제 삶은 연극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말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. 어쨌든 처음에는 약간 띠용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 곱씹어보고 다시 되짚어보고 하니까 그런 이제 이 책의 어떤 그런 의미심장했던 문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눈에 띄는 상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소요소에 잘 쓰이고 재미있게 쓰인 책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목만큼이나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케이시 작가님의 4번의 노크입니다. 요거는 미스테리 소설이고요. 요것도 구성이 조금 독특해요. 처음에는 이제 참고인 진술서로 시작을 해서 사건의 큰 그림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독백으로 넘어가서 사건의 또 어떤 디테일한 내막을 보여주게 됩니다. 근데 그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여성 전용 원룸의 복도 계단에서 어떤 한 남자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3층 6명의 여자들이 그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책은 그 6명의 진술서 그리고 6명의 독백으로 이제 챕터가 잘게 쪼개져서 진행이 되는데 뭐 집중력을 방해할 만큼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. 그게 오히려 속도감과 몰입감을 더 주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진술서 파트만 보면 뭐 이렇다 할 그런 이상한 점은 없었거든요. 근데 독백으로 넘어가면서 궁금증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긴장감이 거의 끝장까지 유지가 돼요. 그래서 정말 끝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그 손에서 떼지 못하고 계속 긴장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4번의 노크 정말 재미있게 잘 봤어요. 이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? 라는 모습을 잘 표현한 책인 것 같아요. 어떤 인간의 가면 벗겨진 그 악의를 잘 그려낸 소설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3층이라는 그 한 공간이지만 6개의 호실로 각각 3개가 나뉘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또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은 전자책으로 개인 출간했을 때부터 이미 영화화가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어떤 영화적인 장면들을 많이 상상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엄청 재미있고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. 그 다음은 장서우 작가의 더는 나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자기계발서입니다.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진짜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. 네, 이 책이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책이고요. 이 책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그거를 막 보여주고 그걸로 인정받고 혹은 그걸로 이제 비교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타인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나의 어떤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 나를 사랑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아마 평생 저를 미워하고 저를 이제 후회 속에 아마 시달리게 만들 거예요. 이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.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. 결과는 한눈에 보이고 과정은 너무 길고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. 근데 그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온전히 나뿐이니까 내가 먼저 그 과정들에 열심히 했던 나를 인정해주고 결과에 상관없이 나를 막 사랑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들이 지금 저에게는 되게 많이 동기부여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뭔가 건강한 자기애를 갖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?
그래서 저는 이 책이 참 좋았습니다.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고, 그리고 또 세상 쓸모없는 자기 혐오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알려주었거든요. 저한테는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이고요. 뭐랄까, 내면이 단단하고 나 스스로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,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뭐 그런 안 좋은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면, 그리고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입니다. 저는 이거를 오디오북으로 들었어요. 제가 아마 이제 오디오북으로 완독한 첫 장편소설인 것 같아요, 이게. 네. 어쨌든 저는 오디오북의 그런 어떤 연기나 이런 요소들이 저의 상상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해서 좀 꺼려졌었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계가 읽어주는 TTS가 낫다라고 생각했었는데, 근데 생각보다 오디오북이 정말 괜찮고 재밌더라고요. 제가 걱정했었던 그 연기적인 부분이 오히려 몰입하는데 더 도움을 많이 줬고, 성우분들의 어떤 발성이나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완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저의 어떤 그런 오디오북에 대한 편견을 좀 깨주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네, 이 책은 이꽃님 작가의 미스터리 청소년 문학이고요. 이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. 그 사건이 뭐냐면, 어떤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 한 소녀의 신발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와 함께 있던 소년이 실종되었던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소녀를 찾아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. 이제 그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소녀가 이거는 모두 다 사랑 이야기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남학생과의 첫 만남부터 모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은 10대 청소년의 어떤 그런 풋풋한 그런 사랑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소유욕, 어떤 집착, 뭐 가스라이팅, 이렇게까지 위태로운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데요. 줄거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, 저는 이 책 진짜 재밌었어요. 저는 이거를 오디오북으로 들었지만 종이책으로 봤었어도 아마 페이지가 엄청 빨리 넘어갔을 것 같아요. 그 실종 사건을 찾아가는 과정, 그러니까 경찰과 소녀의 대화, 그리고 플래시백하는 그런 구성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현재의 두 사람의 대화에서 보이지 않는 심리전, 이런 것들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켜주고, 과거를 회상할 때에는 이제 풋풋했다가 밝았다가, 또 어떤 때는 갈등했다가 설렜다가, 또 이제 이게 가스라이팅하고 소유욕에 집착에 이렇게 점점 분위기가 위태로워지는데, 이렇게 이제 반전이 많다 보니까 더 흥미롭게 계속해서 책을 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포가 될까봐 여러 가지를 말할 순 없지만 저는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게 봤던 책이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책 리뷰를 모두 마쳤고요. 5권 모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저 스스로는 결이 비슷한 책을 엮어서 소개해야 된다라는 어떤 괜한 저만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얘기하니까 더 영상을 즐겁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종종 요즘 읽은 책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